안녕하세요. 한쌤엄마TV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1부 영상에 이어서 12만 청소년의 공부 멘토 구슬주 작가님을 모시고 2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학습 동기부여 유튜버 구슬주라고 활동하고 있는 남주희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에 이렇게 공부의 숲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한쌤엄마TV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작가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2부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볼 건데요. 네.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네네. 중등은 자유학기제 때 네. 애들 어떻게 보내면 좋아요? 자유학기제 때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네. 첫 번째로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바로 진로를 찾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진로를 찾는 게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 근처에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루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서점에 가보는 거예요. 아, 서점에 가면은 각기 다른 전문가분들이 써놓은 책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직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거든요.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완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히고. 근데 그런 느낌으로 서점을 가는 게 아니라 너 여기서 관심 있는 거 한번 그냥 너 관심 있는 책 하나 찾아와봐. 아이들은 막 가서 뭐 각자 다른 누구는 뭐 요리 분야, 누구는 뭐 유튜버 분야, 누구는 뭐 예술 분야, 누구는 네. 과학 분야 뭐 이렇게 네. 가서 그 아이들한테 목차를 보고 너가 관심 있는 그 목차를 보고 그 부분만 읽어보는 거. 그리고 오늘 엄마랑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그럼 자유학기제 때 그렇게 진로만 하고 공부는 안 해도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네. 게 공부입니다. 왜냐면 공부 습관은 한 번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미리 대비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 시간 관리. 그 현행을 제대로 쫓아가면서? 네, 그죠. 어쨌든 네. 학교 수업은 나가기 때문에 네. 시험은 안 보더라도 수학 문제집을 하루에 뭐 내가 5장씩 풀 거야. 영어 단어를 뭐 나는 하루에 30개씩 외울 거야. 이런 식으로 나만의 루틴을 정하고 그거를 수행해 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당연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당연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지만 네. 안 해요. 왜냐면 시험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 너무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예요? 그 아이한테 서로 그 엄마랑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가 계획한 수학 영어로 공부를 하면 보상을 이제 같이 실현하는 거예요. 같이. 되게 좋겠다. 뭐 엄마랑 같이 예. 뭐 영화를 보러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성취감도 느끼고 엄마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또는 나 핸드폰 하고 싶어. 그러면 너 오늘 약속을 지키면 엄마가 핸드폰 하게 해줄게. 왜냐면 너가 이거를 훈련하고 성취했을 때 그 보람을 너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좋네요. 네. 네. 그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작가님은 중학교 때 전교 106등에서 전교 1등으로 이렇게 점프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학원을 그만두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면서 그거 얘기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264명 중에 국어 106등이고 이제 곧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수학과학 전교 1등, 국어 전교 8등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 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때 당시 학교에 이제 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들이 다 끝나면 학원을 가고 뭐 혼자 공부한 친구들이 그 당시엔 없었어요. 거의. 근데 학원에 가서도 제가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소화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점수가 너무 안 오르는 거에 대한 회의가 왔어요. 회의감이. 네.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학원을 다녀도 이렇게 중위권이면 나는 학원을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하겠다. 그래서 수학 과외만 빼고 나머지를 다 끊어요. 인터넷 강의로. 네, 그리고 다 인터넷 강의로 대체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 또 스스로 시간 관리하는 연습. 네네네. 스스로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 내가 공부가 잘 되는 환경도 찾아야 돼. 그런 이제 저만의 어떤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여기 스토리에 다 넣은 거예요. 네, 넣으셨구나.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학원을 그만뒀고 어떻게 인터넷 강의 시작해서 어떠한 위기가 왔는지. 맞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되게 공부에 대한 나도 공부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나도 네. 한번 해볼만. 왜냐면 넘사벽인 책들 많잖아요. 뭐 의대생들 쓴 책은 좀 약간 넘사벽처럼 느껴지는데 이 책은 나도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몰라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좋은 책.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네네. 우리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런 공부법이 따로 있다고 여기 적혀 맞아요. 있던데 네. 먼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이제 여기 다 이제 요약 정리와 사례들과 뭐 정리하는 방법이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네.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네. 첫 번째로 이제 국어 하기 전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 대비의 제일 대표적인 게 학교 선생님 수업을 어떻게 소화하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관건이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법이 나온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국어는 단거나를 하라고 하는데 단거나 즉 내가 수업한 그 수업 들은 것과 공부한 거를 한 곳, 즉 교과서로 모으는 거예요. 내가 이게 교과서라고 하면 네네네. 여기다 학교 선생님 필기를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뭐 인터넷 강의를 듣든 학원을 다니든 또는 혼자 문제집을 풀든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그거를 문제집만 풀고 띡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교과서에다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다 모으는 거군요. 네네네. 여기에서 알게 된 내용, 여기서 알게 된 그죠. 내용을 교과서를 한 메인 축으로 해서 거기다 다 적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공부를 충분히 했고 문제집도 많이 풀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작 시험 때 나한테 되면은 헷갈려. 왜냐 맞아. 공부를 했는데 정확히 암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긴 그죠. 알겠어. 알긴 어디서 뭔가 근데 비슷한 문제를 본 거 봤어.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단권을 하면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적으면서 알게 되고 시험 때 이거 내가 어디 위치에 필기해놨던 거다.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것도 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찝어낼 수가 있어요. 뭔가 알겠어요. 네. 그게 국어 단권하군요. 네네네. 그럼 영어는요, 선생님?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영어를 중학교 때부터 막 영어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나 영어 못하는데? 이거 영어를 이제 포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막 시험 내신 볼 때 영어 교과서 막 통으로 암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학원에서 그렇게 시키잖아요. 시키는 학원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중학교 때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예 못 따라가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암기가 안 되죠. 고등학교 때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영어 첫 번째로 당연히 모르는 단어는 암기해야 되는 거고 필수고. 근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구조화라는 거예요. 구조화. 네. 구조화는 즉 영어 지문을 먼저 한국어로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해서 흐름을 머릿속에 먼저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로 딱 읽으면 이거 한국말로 이런 내용이지라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한국어로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영어로 소리내어 읽으면 영어가 쑥쑥 들어오거든요. 문법도 쑥쑥 들어와요. 쑥쑥 들어오고.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한국어로 요약 정리 안 하고 구조화를 안 하고 영어로 통함기를 들어가 버리면 첫 문장 외우고 다섯 번째 문장 때 까먹어요. 다 까먹어버렸어. 왜냐 제가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네. 근데 구조화를 시키고서 만약에 암기를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이게 논리적인 흐름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이 이거지. 그럼 다음 문장 당연히 이게 나와야지라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영어도 바로 암기를 해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이해가 됐어요. 암기를 해도 구조를 하고 암기하는 것과 그냥 통암기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 네. 알겠어요. 네. 그럼 수학은요, 선생님? 수학은? 이제 마지막으로 수학은 제가 교과서 3콤보를 하라라고 이제 설명을 책에 해요.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은 즉슨 많은 친구들이 수학은 학원을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그럴 거예요. 과외를 받았고. 그러면 문제집만 풀고 시험에 들어가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게 바로 교과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럼 교과서를 내가 이 문제를 보면은 바로 풀이 과정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 그냥 한번 쭉 풀고 다 개별 문제집만 많이 풀어요. 고난도 문제집만 많이 풀어요. 교과서는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고난도 문제는 일단 방학 때나 이럴 때 좀 훈련을 하는 게 좋고 네. 학교를 다닐 땐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교과서를 마칠 때까지 푸는 연습. 그러니까 쓰리 콤보가 뭐냐면 세 칸이죠. 세 칸, 즉 세 번을 문제를 풀었을 때 다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이제 중학교는 뭐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교과서 문제도 어려워요. 맞아, 인정해요. 교과서를 내가 파보고 풀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죠. 그런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바로 이게 풀이 과정이 나오네? 이걸 경험해봐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뭐예요? 이거 선생님이 중단원이랑 대단원 문제 섞어서 냈네? 이것까지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는 어려운 문제는 막 21번 이렇게까지 푼 적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만. 똑같은 문제만. 그래서 모르니까 틀리고 풀이 과정 몰라서 답지 보고 또 풀고 또 그럼 X. 또 답지 보고 풀고 또 X. X 이러다가 그래서 풀릴 때까지. 세 번 연속으로 풀릴 때까지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 중에 그 학교 선택도 되게 궁금한 분 많거든요. 일반고로 가야 될지, 특목고나 자사고로 가야 될지. 지금 우리 작가님은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고 나왔어요. 그럼 혹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 성향을 너무 확실히 알았어요. 뭐냐면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다가 쓱 올렸는데 내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가버리면 기가 팍 눌릴 것 같은 거예요. 공부 자존감 하락. 그죠. 근데 공부 자존감이 너무 중요한 게요. 중요해요. 10대 때 경험하는 건 인생에서 다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 성적이 주는 이 부담과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맞아. 내가 이거를 성취하면서 이번에 내가 10점 올랐네? 내가 다음에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네? 이 추진력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 둘째도 그래서 일반고 보냈잖아요. 네, 근데 너무 잘했어요. 선택이에요. 왜냐면 저도 해보니까 애가 약간 상위 한 10% 정도 드는 게 그게 추진력, 원동력이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 없으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일반고로 보냈는데 저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해볼만해. 나 그까짓 거 한번 해보지. 이 마음이 되게 중요해서 아이가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학교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 그렇게 선택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애들이 최대 공부의 적이 게임하고 그 유튜버, 게임.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저는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게 온전히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변화됐어요. 게임 산업으로 수출 1등이거든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아이들과 이제 소통을 하냐면 우리 룰을 정하자.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하면 너는 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게임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가 정한 이 공부의 양을 끝내면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 기준도 학생이 말하게끔, 자녀가 말하게끔. 내가 정하는, 엄마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정해서 그것을 지키게끔. 지키고 할 수 있게끔. 저희 엄마가 저를 그렇게 초등학생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 보는 걸. 안 그러면 반발심 생기잖아. 엄마가 이게 못하게 하거나 아예 못하게 해버리면. 근데 내가 내 할 일 하고 하게끔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게임은 대부분 많이 아이들이 하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비고일 아이들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생 되는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실 건데 예비고일 때 뭐 준비하면 좋은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일단 예비고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 학기 수학 선행이에요. 이건 진짜 매우 중요해요.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선행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예비고1이면 모의고사라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야 고등학교 돼요. 가면 모의고사라는 거 보죠. 내신 외의 모의고사. 그래서 영어 모의고사 그 스타일의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거를 천천히 풀어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풀고 마치고 해서 나 5문제 중에 나 2개 틀렸네? 하나 틀렸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나? 그래서 하루에 2개 정도만 풀어도 괜찮아요. 2개 지문. 내 속도에 맞춰서. 내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그 문제 유형을
익혀보는 연습. 익혀보는 연습. 네, 그리고 이제 국어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뭐 요즘에 뭐 예산비, 매산문, 네. 뭐, 네, 이런 거. 그런 거 예비 보위를 위한 약간 그런 문제집. 감을 익힌다는 맞아요. 정도. 네, 그런 거 그렇군요. 나오는 거 풀면서 이제 연습을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12만 청소년 공부 멘토 구슬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구슬준의 공부의 숲 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공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뭐 이렇게 고민되는 내용 제 댓글에 달아주시면 우리 작가님께서 친히 네. 댓글 달아주신다고 하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